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보험 원픽도 함께 고민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들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왔던 이 꿀팁과 정보들 주실 안수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좋은 선택이 나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좋은 선택이 나의 미래다입니다. 1,000원과 달러 중에 나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좋은 화폐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텐데요. 오늘은요, 내가 낸 돈을 100배 불려주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마도 좋은 선택이 반복된다면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멋진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작점은 다릅니다. 누구나 개개인별로 시작점은 다르죠. 나는 흙수저를 타고났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흙수저는요, 통상 나의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에다가 연간 가정의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을 보통 흙수저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는 어떤 걸까요? 나의 자산이 30억 이상에다가 또는 나의 가족원의 수입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린답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나의 환경이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로지 나의 선택의 몫인 거죠. 그러면 수저 계급론, 우리가 다 알지만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돈에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게 마련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성인 남녀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의견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뒷받침과 부모님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다르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선택만 잘한다면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돈은 평생 필요합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바로 돈인데요. 한번 어떤 돈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생활비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주택자금 필요합니다. 교육자금 필요하고요. 결혼자금 필요하고요. 나이 들어서는 노후자금 필요하고요. 상속자금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자금이 젊어서 보통 은퇴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이런 모아둔 돈으로 나의 노후를 생활하고요. 또 생활자금을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속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스스로를 보살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은퇴 기간이 짧아졌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60세 이상 많이 일들을 하시죠. 하지만 요즘은요, 개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의외로 사실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생겼는데요. 우리는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보살핌을 받는 30년, 그리고 자녀를 보살피느라고 30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퇴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나의 스스로 돌볼 보살필 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이렇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바로 목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나 갑자기 긴급 자금을 위해서 목적 자금을 우리는 마련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노후 자금하고 상속 자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나의 노후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달 적금이든 연금이든 돈을 모으시죠. 그리고 긴급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어떠한 한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모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단리고 길지만 수익률이 높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100세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연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왜 연금이 좋기는 하지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차익,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인 연금이 좋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이 되는 요건이 뭐냐면요.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비과세,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납입이 만료된 후에 연금은 55세 이후에만 연금을 개시하셔야 되고요. 또 연금 이외에 지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 시에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으로 소멸돼야 되는 거고요. 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개시 이후에는 절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금 개시 평가액이나 기대 여명 세배 한도 내에서만 자산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게 이런 연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요. 일단은 1억 초과하는 일시납 1억이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매달 납입할 때는 150만 원 넘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런 거치 기간 중에는 돈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요건 때문에 100세 보증형, 시적 배당형을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형은 선택을 할 수 없이 오로지 본인 개인 이런 개인 선택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다 약간 적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어떤 걸까요? 내가 사망하면 나의 유가족한테 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은요, 일찍 만약 사망을 하신다면 나의 유가족을 위해서, 가장의 유고 시에 나의 가족 생활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종신보험이죠. 그리고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예전에 종신보험이면 내가 죽어서 가족한테 주는 유족연금으로만 생각했다면 요즘의 종신보험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인데요. 왜 종신보험이 좋을까? 연금보다 나중에 해지 환급금도 훨씬 더 적은데 왜일까요? 바로 그 정답은요. 종신보험이 좋은 이유 첫 번째, 비과세입니다. 바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죠.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은 적용을 받는데요. 종신보험은요. 기획재정부의 의거 저축성 보험이 아니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전액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에 미적용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소득에 해서 세금을 내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1,000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다 반영이 되죠. 그리고 기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건강보험이 약간 수정이 되면서 연금 수령자도 나중에는 이게 다 가산될 거라는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신보험으로 인해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요. 그러면 연금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물론 돈은 적게 받을 수가 있지만 언제 오늘 준비하고 내일 사망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망이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신보험은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걱정이죠? 바로 건강보험료에 올라간다는 거, 걱정을 안 한다는 거. 유일하게 비과세 상품이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은요. 그러면 내가 이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할 건데 종신보험 준비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준비할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빨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면에 있는데요. 100% 완납 시에 초과 종신 판매 규제하는 게 바로 임박했습니다. 6월 달 기사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5년 납, 7년 납 같이 단기 납 종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신보험 하면 보통 20년 납 이상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 길게 납입을 해서 적게 납입을 하고 크게 타기를 많이들 원하십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긴 납입 기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20년간을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루해하시고 많이 부담감을 가지세요. 왜냐? 그 2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의 종신보험은요. 5년이나 7년 만에 내가 낸 돈보다 더 이익이 발생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민원한 사태 때문에 금감원에서 일단 납입이 끝난 이후에 내가 낸 돈보다 더 주는 종신보험은 이제 적당하게 규제를 하라. 이런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납 시점에 100%로 초과하는 거는 앞으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종신보험은 우리가 20년 납을 만약 한다면 10년이 돼도 내가 낸 돈보다 더 원금에 못 미치는 종신보험이 여태까지의 종신보험이었다면 지금의 종신보험은 5년이나 7년만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낸 돈보다 더 주는 종신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돈을 납입하는 동안은 내가 약속했던 1억이나 2억, 10억 이렇게 나의 사망도 보장을 받고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 사망 보장을 연금으로 재원으로 쓸지 아니면 목적 자금으로 쓸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내가 낸 돈보다 100배 돈을 벌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100만 원을 100배면 얼마일까요? 1억입니다. 100만 원을 84일죠. 7년간만 납입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래야 10년째 돼야 비과세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7년만 납입을 한다면 그때 7년 하고 하루가 됐을 때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차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익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만약 7년을 납입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어떨까요? 바로 1억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100배, 1억 맞죠? 지금 어떠한 금융상품이, 금융제도가 100만 원을 내면 10년 만에 100배가 되는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확정적으로 100배를 보장을 하는 1,700만 원이 이자입니다. 1,700만 원 이자, 에게 아니죠. 1,700만 원이면은요, 17.5개월을 이자로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69만 원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년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안 내서 비과세라서 이익이고요. 7년보다는 3년을 납입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이익이겠네요. 그러면 이 플랜을 보시는 분들 그러시겠네요. 아이고, 요즘 어려운데 100만 원이 어딨어. 100만 원은 무리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만 원, 나는 1억은 모으고 싶은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부담된다. 비과세 요건은 하고 싶지만 100만 원이 부담된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납입 기간을 늘렸습니다. 납입 기간을요, 7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늘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72만 원이 됩니다. 72만 원은요, 물론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220만 원이라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요. 환차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해지환급금이 1억이 넘죠. 72만 원을 10년을 120번을 납입을 했더니 환급금 차이가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400만 원은요, 내가 72만 원을 20.5개월을 보험료를 이자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험 보셨나요? 내가 은행에 만약 100만 원을 맡겼다면 이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간 이자. 우리가 이자를 100만 원을 맡긴다고 하면 이게 보통 4% 5% 한다. 그러면 크게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원금 이자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맡겼기 때문에 12분의 12에서 4만 원 이자고요. 두 번째 달은 36,000원 이렇게 쭉 이런 이자 방식을 합니다. 맨 마지막 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얘를 평균으로 하면은 이자가 2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자 소득세 내죠. 그러면 21만 9,960원이 실제로 내가 받는 100만 원을 줬을 때 받는 게 21만 9천 원입니다.
아까와 너무 다르죠. 물론 이거는 1년간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1년으로 했을 때 이자가 어떻게 되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7년을 납입을 하고 3년만 놔두면 비과세 맞죠? 그러면 7년을 완납 후에 10년 시점이죠? 그러면 120.8%의 이자입니다. 거의 단위로 보면은요, 27% 이자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총 납입은 84회니까 8,4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7년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총 이자가 아까 보셨듯이 174만 17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전 이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자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어플이나 이자 계산기 한번 치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27%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후는 174만 원. 그럼 아까 단위는 20만 원에 불과했지만 7년만 납입을 하고 3년을 놔두면 훨씬, 이건 단위로 치면은 1년에 27%의 이자나 마찬가지예요. 훨씬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자가 훨씬 많았죠. 그러면 10년 완납 후에 10년 시점에는요, 147만 원 똑같지만 31.5%라는 이자입니다. 납입보험료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72만 원이나 100만 원은 사실 다소 젊은 친구들한테는 다소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적은 것부터 선택해서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겠죠? 20만 원을 우리가 매달 모은다면 적어도 목돈을 1,900 납입을 하고 7년간 환급금은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아까 예시한 거는 72만 원, 1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10년을 72만 원이 아니고 그냥 100만 원을 고스란히 납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적 자금이 1억이 아니고 2억으로 바뀝니다. 내 목적 자금이 바로 1억이 아니고 2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약 72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100만 원으로 그냥 꾹 이거를 좀만 기다리신다면 이런 140만 원이란 돈을 조금만 올리신다면 우리가 목적 자금을 거의 2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7년이나 10년, 너무 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수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가수, 이 앨범이 발간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불과 몇 년 전일 것 같은데 바로 2012년입니다. 벌써 11년 전에 발간된 앨범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은 훌쩍 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자면 적은 돈부터 차곡차곡 10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참기만 한다면 이렇게 내가 낸 돈보다 100배의 수익을 맞는 돈을 목적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돈을 만들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소한 습관,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을 만약 아낀다면 하루에 10,000원만 아껴도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100만 원을 한다면 우리가 1억 만들기 적은 돈이면요. 우리가 20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이면요.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짧은 납입 기간으로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가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목적 자금을 만드시나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을 때 나의 보장과 나의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금리가 좋을 때 확정적인 나의 100배의 수익을 가져주는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0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100세 시대에서 노후 준비는 필수일 것 같고요. 종신보험의 장점과 함께 지금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꿀팁 알려주신 안수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정보와 꿀팁들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과 김경아 전문가님, 조지은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정보들을 알아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혼자일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요즘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죠. 보험으로 든든해지는 1인 가구 관련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1인 가구긴 하지만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에서도 1인 가구,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인 가구, 혹은 뭐 이제 졸혼 이런 형태로 이제 가족이 4명인데 집도 4개 이런 시대가 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가 발달하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경제라는 것이 항상 수반되는데 그중에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 아파도 뭐 누굴 물어줄 일도 신경을 못 썼는데요. 요즘은 살기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점점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의술, 그다음에 더 좋은 보장, 그다음에 머리 빠지지 않는 항암 치료 막 이런 걸 점점 찾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분들일수록 보험의 의존도, 더 좋은 보험 이런 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여쭤보신 분 중에 50대 이제 중반 되신 남자분이신데 뭐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앞으로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있는 보험을 몽땅 꺼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이 14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4건 얘기하다 보면 오늘 뭐 이제 아무도 얘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어떤 선입견이 있으시냐면 보험을 많이 정리하고 해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여력이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돈을 내는데 부담이 없으시다면 진짜 혼자 되셔가지고 7, 80대에 보험한테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손대지 않고 근데 이분이 가장 걱정해 하시는 이런 부분만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인드 좋죠. 하지만 좀 더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50대 중반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험 굉장히 많은 것 중에요. 3개를 제가 모델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입하는 유형하고 약간 다른 모습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준비한 자료가 우선 표로 나갈 텐데요. 보험하면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암보험 하나 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보험이 옛날에 이미 납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돈을 내는 거는 보험료예요. 내가 내는 거.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암보험인데 1,0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암 걸려서 진단서를 딱 주면 1,000만 원 받는 암보험인데 월 보험료가 14만 1,900원짜리를 가입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가입해서 돈 내는 기간 끝났고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5년만 딱 내는 보험이었어요. 이 보험에 대한 선입견 중에 두 번째가 길게 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데 이분은 어쨌든지 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젊었을 때 5년만 딱 내고 보험료는 끝. 그래서 지금은 이 보장은 앞으로 90살 될 때까지 62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다 내놓은 상태예요. 또 옛날 보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근 한 7, 8년 사이에 보험의 트렌드가 어떤 추세로 바뀌었냐면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보험이 끝났을 때 목돈을 받으려고 이런 거죠. 보험이 끝났을 때 축하금을 받는 것 때문에 매월 보험료를 굉장히 높이 내는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실속형으로 바뀌는데요. 보험은 보험일 뿐. 이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을 낼 것인가 매월 3만 원을 낼 것인가 그러면 똑같이 보장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여러분도 10만 원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3만 원 내는 게 좋으세요? 제가 앵커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까 봐요. 앵커님, 암 걸리면 그냥 똑같이 1,0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3만 원 내길 원하세요? 아니면 10만 원 내는 게 좋으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3만 원을 원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10만 원 내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 보험이 끝났을 때 얼마의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부담스러울 때 돈을 많이 내서 돈 받는 거는 보험이 끝나는 60살, 70살, 80살 되었을 때나 돈을 많이 받게 되시잖아요. 현가, 종가라는 게 있죠. 지금 내는 건 부담스러운데 20년이나 30년 나중에 지나서 나는 엄청 부담스러울 때 냈음에도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타는 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요금 내듯이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는 것처럼 저는 보험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월 보험료를 낮추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첫 번째 보험에서 소개시켜드리는 14만 1,000원짜리 5년 납 이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젊었을 때 돈을 잘 벌 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 안 하고 꾸준히 다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뭐 보험료가 싸네 비싸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기본적인 암보험인데 돈을 다 내놓고 아무 걱정 안 하고 보장만 다 받으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인내심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의 보험 중에서 암보험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기다리기만 하는 기간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칭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보험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보험이 그렇게 많은데 1번을 예를 들어 암보험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두 번째 어떤 보험이 생각이 날까요? 암 말고 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2대 질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뇌졸중이라고도 하고 뇌출혈이라기도 하고 요즘 방송에서도 보험의 트렌드를 살펴볼 때 뇌나 심장에서 꼭 출혈이 있거나 급성심근경색이 있어야만 보험금 받는 거 말고요. 그냥 가볍게 막히거나 아니면 증세가 조금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심장 질환, 허혈성, 뇌혈관 이런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좀 폭넓어지면서 보험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분 역시 두 번째 보험은요. 30만 원을 내는 약간 좀 비싸다 싶기는 한데 내용의 구성은 3대 질병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구성이 암 걸렸을 때 1,000만 원 받는 거에다가 추가로 뇌혈관일 때 1,2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일 때 1,200만 원, 게다가 이제 105대 수술, 5대 기관,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5대 관열과 비관열로 나뉘어서 앞에 암보험에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글씨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냉장고 옛날에는 물론 없었던 시절도 있지만 위아래 양옆으로 문이 4개, 3개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냉동고 전문 이런 거 생각 못 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보험도 마찬가지 견해로 저는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1번의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런 암보험이 나왔을 시대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보험도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최선의 선택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칭찬드리는 건 뭐냐면 10년 납에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셔서 앞에 보험이 비교적 기간이 짧다면 뒤에 두 번째 보험은 80세, 90세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요 대목에서 살짝 이 가입하신 분의 마음을 좀 읽자면 이제 성격이 약간 급하시지 않나? 긴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험을 가입을 해서 중간에 손대지 않고 잘 유지를 하시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도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앞에 암보험이 살짝 부족한 거를 돈을 다 냈고 두 번째 부족한 2대 질환을 섞어서 뭐 암까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수술비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1번에서 약간 부족한 걸 2번에서 잘 채웠다. 두 번째도 역시 칭찬해드려서 둘 다 유지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역시 이렇게 해서 완벽한 보험인 뭐 없죠. 사실은 한두 끝도 없죠. 저 혼자 보장을 하려고 보장성 보험으로 100만 원을 내면 뭐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나 혼자 보험에 100만 원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 써야 된다. 혼자서 100만 원을 지출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얼마의 수입 중에서 나의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급차 사면 자동차 보험 비싼 거 아시죠? 소형차를 사면 보험료 되게 쌉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몸값도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한다고 절대값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도 역시 칭찬을 드릴 건데요. 1번, 2번과 다르게 세 번째에서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담보기는 하나 어찌됐건 3대 진단 자금과 그다음에 입원비, 질병 상해일 때 종수술 이런 것처럼 참 단어 하나를 보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번, 2번, 3번이 교묘하게,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아주 정밀하게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서로 다른 부류의 수술비라든지 진단비가 메꿔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서도 경미하거나 혹은 중하거나 그리고 수술도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절개라고 하는데요. 근육까지 절개를 하거나 근육까지 절개를 하지 않거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해든 질병이든 중증이든 경미하든 수술이든 입원이든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 있도록 이분이 보험 전문가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운이 있으셨나요? 1번, 2번, 3번을 고르실 때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추천해 주신 회사도 다 다르기는 하나 중복되는 게 크게 없이 작은 것까지 촘촘하게 다 보장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보장 14개 중에서도 제 눈에 거슬리는 거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를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개까지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여쭤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보험의 역할이요. 사고가 나서 보장을 받는 것도 있는데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해놨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운전하려면 엄청 겁나거든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사고 안 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보험은 이런 심리적인 위안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앞에 보험이 이미 2개는 돈을 다 냈고 하나만 좀 더 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60대 넘어가면 이제는 돈 안 내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만 내고 90살, 100살까지 보장받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만 보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요 정도만 제안을 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너무 넘치셔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치료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신촌 지나가다 보면 큰 대학병원에 중립자 치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암 치료 방법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어떤 암들 중에서 정상세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표적 항암 이런 치료제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서 그거에 해당하는 보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에 보시면 고액 항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항암 방사선 그리고 이분이 전체 중에서 암으로 통원 치료를 하거나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할 때만 약간 이제 그 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과하게 할 필요 없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고액 치료비, 그다음에 빠져있는 암으로 통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암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만 보장받도록 하고요. 지금 시점에선 제가 보기에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해서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50대 중반일 경우 30년 갱신으로 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한 80대 중반 정도 되면 이 보험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4만 원짜리가 한 5, 6만 원으로 올라도 그 당시에 내가 100살까지 한 번 더 30년 갱신을 하면 첫 번째 갱신 고민 시기가 85세거든요. 그러면 그때 갱신을 하신다면 120세 이렇게 훌쩍 넘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갱신으로 해서 너무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갱신형으로 30년 갱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요, 3가지가 되게 잘 되셨고 보완은 4만 원짜리 하나만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칭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암보험 관련해서 치료 방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뭐 질병, 앞으로 노후 대비까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장마철이 시작이 됐죠. 자, 이 장마철에 이제 운영하는 미용실에 물이 좀 차시나 봐요. 물이 셀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도 있는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 정답은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러 회사를 비교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새는 거는 그분한테 배상 책임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샵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특약으로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다 보장하는 거는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되고요. 그냥 요거 말고 그 배수관만 하는 거는 보험료가 2,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보험료 저렴한 걸 하시면은 좀 보장이 작고 보험료를 10,000원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우리 샵 내에 어떤 부분도 다 배상이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고르실 때 급배수 특약만 넣으셔서 2개 회사를 견적을 보셔서 그 안에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좀 구성을 살펴보시면 완벽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다르게 또 알려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복가입이 되는 보험과 중복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조지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중복 가입 보험 용어가 저희들 일상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딱 들어보면 난 그거 알아 하는데도 저희가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중복이라고 하면 한 상품을 여러 개를 들 수 있니? 여러 개를 들 수 없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실손 의료비 중복 가입 안 됩니다.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상품들은 자동차 보험도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필수긴 하지만 여러 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중복 가입 안 되고요. 화재 보험도 중복 가입 안 됩니다. 보험 사고 이득 금지라는 원칙이 있는데 보험 사고를 당하시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고 보험은 위로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특약을 들어놓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특약에 뭐 몇천 원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사고가 우연치 않게 났어요. 이렇게 많이 줘 나를 10군데 들어서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큰일 나는 문제고요.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군데 화재보험 들어놔.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 안 돼. 머리에 지진 내려. 보험, 애따 모르겠다. 불 확 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중복 가입 안 시켜주는 겁니다. 중복 가입되는 보장들은 암보험, 뭐 치매보험, 치아보험, 뭐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는 일부러 사고를 낼 수 있는 보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암, 치매, 치아 이런 부분들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학생 아들 보험이 없는데 실손 보험만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이거 또 보기 드물게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 네. 있어요. 물론 가능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도 회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서너 개 회사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아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으면 보험료가 좀 다르게 보이실 텐데요. 어차피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출발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 하나만 권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를 하나 이렇게 끼워서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각사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면은 딱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10년 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싶으신데 해지해도 괜찮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0년까지 종신보험을 넣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 보험 넣으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도 이제 보험을 넣어보면 아는데 이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근데 10년 완납 시점이 있습니다. 10년의 완납,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는 시점. 20년 완납, 보험금을 내는 시점,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는데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옛날 종신보험들은 해지 환급금이 100%, 80% 이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0만 원 냈어요, 종신보험으로. 그러면 100%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80%만 받을 수 있느냐, 그럼 800이겠죠? 그런 걸 잘 따지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해지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갖고 계셨다는데 이거를
해지하시기엔 아까우시니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년 된 종신보험을 해지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